안녕하세요. 오토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부터 빨리 출근 준비를 하고 남는 5분, 10분 동안 매일 아침 독서 기록을 남기기로 했는데요. 그 전날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침에 찍으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뇌가 깨어있지 않고 목소리가 좀 잠겨있는 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 큰 부작용을 이겨내면서 이 콘텐츠를 얼마나 쭉 지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일 저녁에 책을 읽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남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얼마 지속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도전이라도 언제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여러 권의 책을 또 찍먹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가장 메인으로 읽은 책은 이언 맥큐언님의 속죄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소설이고요. 한 500페이지가 살짝 넘는 분량의 소설인데요. 책이 꽤 두껍고 묵직한 느낌이 좀 강한 책입니다. 왜 묵직한 거 하고 들여다봤더니 안에 글자가 많아. 글자가 많다고 무겁진 않지만 어쨌든 글자가 촘촘히 있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언 맥큐언님의 작품을 제가 처음 읽었는데 왜 이언 맥큐언님께서 6번이나 부커상 후보에 오르셨는지 한 번 부커상을 수여하시긴 했지만 6번이나 부커상 후보에 왜 올랐는지를 그 진가를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0페이지 되는 그 분량까지 지금 208쪽까지 읽었는데요. 208쪽까지 읽으면서 작가님의 스토리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작가님의 이 필력에 감탄하며 필력을 분석하며 필력의 탄력을 받아서 필력을 따라가면서 읽었다라는 느낌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200쪽까지 왔을 때, 208쪽까지 왔을 때 이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그 장치가 딱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계속 워밍업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사단이 나겠구나. 이거가 뭔가 사건의 복선이나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느낌은 왔었지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은 208쪽이 되어서야 오는데요. 208쪽까지 그러면 뭘 하냐, 대체 뭘 하냐 라고 하는데 작가님께서 그 인물들의 내면과 상황, 감정을 진짜 촘촘하게 200쪽에 걸쳐서 묘사를 잘 해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No, 전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소설을 읽지, 이게 소설의 맛이지 라고 많이 감탄을 했는데요. 소설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 저희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는 상황을 단어에 기대어서 그 단어의 조합들에 기대어서 저희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것을 사유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근데 그 상상력을 정말 촘촘하게, 세심하게 자극하고 불러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설의 맛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소설의 맛이지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던 첫 번째 부분이 50쪽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풍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톤이 앉아있는 조개 껍질을 꼬리로 지탱하고 있는 4마리 돌고래 중 세실리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돌고래의 크게 벌어진 입에는 이끼와 수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사과만큼이나 둥글고 큰 석조 눈동자들은 물기와 이끼 때문에 영롱한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트리톤 조각상의 북쪽 표면은 전체가 청록으로 덮여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근육질의 트리톤이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베르니니가 만든 트리톤은 오글오글하게 주름이 잡힌 넓은 조개 껍질에서 물이 똑똑 소리를 내며 밑에 있는 웅덩이로 떨어지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있는 트리톤은 수압이 너무 약해 조개 껍질 아래로 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고 물방울은 마치 석회암 동굴에 매달린 종유석처럼 조개 껍질 밑면에 매달려 있다가 무게를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한 방울씩 떨어지곤 했다. 트리톤 조각상 주위의 물 웅덩이는 깊이가 3피트가 넘었고 속이 들여다 보일 만큼 깨끗했다. 웅덩이 바닥은 엷은 크림색 돌로 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물속으로 굴절되어 들어온 하얀 직사각형 모양의 햇빛이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이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이때에 물이 똑똑 소리를 내며 흐르지 않고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표면을 타고 이렇게 쭈르륵 흐르는 거겠죠? 쭈르륵 흘러서 석회암 동굴에 매달린 종류석처럼 조개 껍질 밑면에 매달려 있다가 무게를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한 방울씩 툭,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웅덩이 바닥에 크림색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물속으로 굴절되어 온 하얀 직사각형 모양의 햇빛. 그러면 이제 위에 무언가가 직사각형, 그것을 투과할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뇌 발달이 많이 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보더라도 그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순간적으로 비춰보면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뭔가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에도 이해력이 더 빨라지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읽으면서 당연히 어휘력이 향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여러 문장을 읽다 보면 문장력이 향상이 될 것이고 저 또한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는 저의 그러한 장점을 알아봐 주시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직업들을 여러 개 권유하셨지만 저는 단 0.1초도 엄마가 권해주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꿈을 지금 살아내고는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스스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말을 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독서 모임을 여러 개 가입을 하면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말씀 잘하신다. 말이 힘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찍게 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밀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입으로 이제 제 장점을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비결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고 엄청 많이 읽는 다독가는 아니었지만 애독가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문장을 하나를 보더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저의 문장력이 향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말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을 조금 아끼려고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됐고 들으면서 그리고 책을 들여다보면서 작가님의 말을 들으면서 문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책이 좋다고는 하는데 왜 읽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사피엔스에서도 그 능력 때문에 저희가 발달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보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서 내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정확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그러한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느끼게 해준 부분이었고요. 이언 맥큐언님의 문장은 굉장히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지만 그 비유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이 아무리 길고 빽빽하게 있어도 그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듯이 읽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전혀 들지 않고 탁타다탁탁탁 하고 리듬을 타고 다음 문장으로 슉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이 잘 됐고요. 호흡이 좀 긴 편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한 문단이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에서 한 문단이 끝나기도 하고 뭐 또 굉장히 호흡이 길죠. 한 문단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문단이 또 길게 이렇게 있는데요. 호흡이 전혀 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호흡이 길게 되는 그 구성의 원인은 찰나의 순간을 찰나로 두지 않고 굉장히 늘려서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묘사를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그 긴 묘사 속에서 인물의 상황, 인물의 내면, 인물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몰입을 일으켜주는 장치인 것 같고요. 또 인물마다 관점을 달리하면서 그때그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오또행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면 그 챕터가 끝난 후에는 이 오또행 유튜브를 찍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유튜브를 찍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동성이 전혀 요란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아주 신기한, 아주 놀라운 필력을 품은 책입니다. 진짜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 읽을 거다라고 언박싱 영상을 올렸을 때에도 구독자님들께서 이 책 진짜 재밌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아침이라 말이 안 나오고 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면서도 좀 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컨텐츠 이번 주만 하고 끝날 것 같아 약간 사망 선고를 미리 해봅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읽었던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를 책으로 다시 읽은 건 아니고 에버랜드라는 영어 원서 밀리의 서재 그런 느낌의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거 오디오북이 있길래 오디오북으로 중간 정도? 아니다. 3분의 1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running 이렇게 써있는데 그곳에 오디오북이 거기 있길래 편한 마음으로 3분의 1 정도 들었고요. 다시 들어도 좋더라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꾸준함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던가 반복의 가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뇌가 굳어있는 상태고요. 주말 새에 요 새로운 책 2권도 도착을 했습니다. 재앙의 지리학과 트렌드 코리아 2025 이렇게 2개가 도착을 했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약 3주 후쯤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읽어볼 예정이고 요거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출발해서 탄소 식민주의 카본 칼라니얼리즘 이렇게 써있는 밑에 탄소 식민주의가 궁금해서 시켜본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읽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오늘 출근하면서 가져갈 책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논란이 많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선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때 한참 붐이 일었을 때에는 왜 이렇게 읽기 싫은지 읽지 않다가 이제서야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의 주제가 통계의 역설 이런 거를 다루는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가 담겨있는 이 책이 궁금해져서 구매를 해보았고 읽으면서 좋으면 영어로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려고 그 부분마다 한 번씩 영어 원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2개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이 좀 낙관적으로 쓰여 있고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본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10가지 본능마저도 저자의 뇌피셜로 써진 것 같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책을 만나보고 여러 책을 생각을 해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취해야 하는 거지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이 저자는 그렇게 썼대 그 저자는 그 부분이 부족하대 그 책은 그게 부족하대 라고 비판을 하고 앉아있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분석하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직접 읽어보려고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직접 읽어보려고 하고요. 아, 요것도 읽었다. 뉴 필로소퍼 27호 무엇을 위한 부인가? 라는 주제를 가진 뉴 필로소퍼 27호도 조금 읽었고요. 요 정도 읽었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딱 지금 생각나는 것은 무의미한 부가 생각이 납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만큼의 부가 왜 필요한가? 그 모든 재산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슨 목적에 사용이 될까?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는데 그런 얘기는 위험하니까 쑥 집어넣기로 하고
저 자신을 이제 반성을 해보았을 때 저는 예전에 내가 돈을 벌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좀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그런 생각이 쏙 사라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남에게 나의 재산을 나눠주고 봉사를 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구나. 물론 다른 형태로 제가 책을 읽은 요 조각들, 제 생각 조각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좀 따스한 조각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쪽으로 저의 삶에서 가치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내가 꿈꿨던 그 예전의 이상적인 꿈에는 참 못 미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의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책장에서 꺼내온 책들이 있어요. 화가의 마지막 그림.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요 책들 4권을 제 서재에서 침실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왜 가져왔느냐? 최근에 자꾸 죽음의 주제가 저를 쫓아오기 때문에 나의 서재에는 죽음을 다룬, 죽음을 주제로 한 죽음, 말 그대로 제목 그 자체에 죽음이 드러나는 책은 얼마나 있는가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얼마 전에 읽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다른 책들도 있긴 했지만 이 책들이 더 궁금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들을 한 권 한 권 다 완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꺼내와서 여기 한쪽에 이렇게 두면 읽더라고요. 제 자신이. 펼쳐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놀랍게도 4권 중에서 한 권밖에 읽지 않았다는 사실. 제 책장에 있지만 다 이번에 처음 마주한다는 사실. 과거에 제가 사놓은 책을 언젠가는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책 사는 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책 사는 재미 또한 책 표지를 보는 것 또한 독서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뭐 과소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 책을 사두면 언젠가는 읽습니다. 이 책은 제가 독서에 진짜 맛을 들리기 시작했던 시점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게 2016년에 나왔던 책, 그러니까 제가 딱 26살 때, 25, 6살 때 독서의 맛을 들리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때 탄력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림이라는 것에 관심이 좀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아마 시작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꺼내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주말에 이제 곧 출근해야 돼. 오늘은 좀 설렜나 봐요. 이 영상을 아침에 찍을 수 있다. 책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설레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좀 길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말이 풀리고 뇌가 풀리는 것 같은데 이제 곧 끝내야 돼. 어쨌든 어제 주말에 오은 시인님, 없음의 대명사를 쓰신 오은 시인님과 최고은 가수님의 그 콜라보 공연? 콜라보 북 버스킹을 보고 왔는데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그 메시지 중에서 오은 시인님께서 전달해 주신 메시지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어제 이 책을 들고 가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그거를 들었었는데요. 살고 있는 현장을 사랑해야 좋은 글이 나온다. 일상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만큼 자기를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일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아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 매번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아주 햇빛이 가득한 멋들어진 바다를 찾아가거나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과 이 현장 속에서 그 일상과 현장을 사랑하면서 궁금해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예시가 헌옷수거함이었어요. 오은 시인님은 천천히 산책을 하시면서 헌옷수거함 같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신대요. 그리고 궁금해하신대요. 무엇이 허용 품목이며 무엇이 금지 품목인가? 캐리어가 금지 품목이네. 근데 캐리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캐리어라고 쓰지 않고 바퀴 달린 가방이라고 적혀 있네. 그리고 이불은 가져가지만 왜 누빔 이불은 가져가지 않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슉슉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그 일상을 자세히, 그 일상의 단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재밌어 한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좋은 생각, 좋은 사유의 출발점이고 그 좋은 사유의 출발점들을 모아 좋은 글을 쓰시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오은 시인님의 시집 제목이 없음의 대명사잖아요. 우리는 무엇의 대명사인가? 나는 무엇의 대명사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의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저의 답은 따뜻함과 배움이었는데요. 저는 따뜻하다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차가운 심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따뜻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딱 생각이 났던 것 같고, 지금도 책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유의 지점에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배움의 대명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제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상을 사랑하시고 무엇의 대명사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시며 하루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영상 끝! 내일은 쉬는 화요일 10월 1일 국군의 날 쉽니다. 신난다. 빨리 출근해야지. 이 책들을 담아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출근을 잘하세요.